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늦게 이 혁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앞선 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4차 산업혁명 선발주자들과의 간극을 좁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이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먼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다룰 브레인, 즉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각종 첨단 기술이 집약된 융합의 시대엔 그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 융합 인재 양성 교육이 뒷받침돼야 하죠. 더불어 이들이 재능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한데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할 때 국가의 지원과 관련법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발전만이 아니고 사회의 발전도 같이 동반되어야 제대로 된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보십니다. 현재로서는 기술이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들이 적용됐었을 때 어떠한 법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교육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 문화적인 측면을 다 고려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유레카! 우리의 일상 어디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저울. 이 저울 덕분에 정확한 무게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저울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약에 저울이 없다면? 오늘도 열심히 훈련 중인 아마추어 복서 박진주 선수. 아하, 복싱 대회를 앞두고 훈련이 한창인 모양이네요. 오늘따라 박민성 코치의 눈빛이 매섭기만 합니다. 좋다. 진주야, 이번 대회만 이기면은 무조건 프로복서 데뷔인 거 알고 있지? 그럼요, 코치님. 그래. 식단 조절 잘하고 있어? 아, 그럼요. 저 운동 진짜 열심히 해서 무게 감량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자. 그런데 이때 박 코치 링 안에서 뭐 하려고요? 에?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죠? 갑자기 진주 씨가 코치에게 매달리는데요. 오호라, 저울이 없으니 감으로 몸무게를 측정하나 봅니다. 야, 너 어제 뭐 먹었지? 어제보다 무거운데? 네? 어제 곱창이 너무 땡겨가지고. 너 아마 생활만 5년째야. 정신 안 차려? 체육과 오리걸음 10바퀴. 오늘부터 지옥의 식단 조절이다. 빨리 가. 결국 극약 처방을 내린 박 코치. 아유, 진주 씨 힘내요, 힘. 훈련을 마치고 녹초가 된 진주 씨. 그런데 진주 씨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양상추, K, 방울토마토. 아빠한테 달라고 해야겠다. 아, 식단표대로 준비하기 위해 채소 가게를 하는 아빠에게 가는 중이군요. 그런데 이때 진주 씨 눈앞에 당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옆에 내가 오늘따라 왜 이래? 아저씨 이거 눈이 있으면 봐봐요 이거. 이게 내가 사간 거고 이게 성희댁이 사간 건데 양 차이가 그냥 하늘과 땅 차이야 아주 그냥. 뭔 소리 하는 거요? 내가 봤을 때는 둘 다 똑같구먼. 어?
봐봐. 나한테는 이게 한 줌이란 게 이게. 아무래도 양이 제각각이겠네요. 아이 몰라 됐고 이건 아빠 5,000원 환불해줘 이거. 오, 참 진짜 이 옆에 내가 지금 장난하나. 어제 사간 채소를 오늘 환불해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미치겠네 진짜. 아이 몰라 그러면 나 여기 그냥 들어 누울 거야 그냥 그럼 배째 그럼. 정확하게 채소 양을 잴 수 없다 보니 시비 붙는 건 다반사. 급기야 손님과 격한 몸싸움까지 벌어진 겁니다. 그만 좀 하세요. 그만 하. 여기 5,000원이요. 결국 진주 씨가 대신 환불해 주는데요. 아유, 이를 어쩌죠? 아빠 왜 그래? 가뜩이나 손이 없어 죽겠는데 아빠까지 왜 그래 진짜. 아이고 진주 씨 많이 속상한 모양이에요. 아유, 아빠 병욱 씨의 마음도 속상하긴 매한가지. 그런데 이때 진주 씨가 떨어뜨린 종이를 병욱 씨가 줍는데요. 아, 진주 씨에게 꼭 필요한 식단 관리표였네요. 한편 속상한 마음을 누른 채 또다시 훈련에 몰두하는 진주 씨. 그런데 이때 어찌니? 이 익숙한 목소리. 네, 오셨어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이것 좀 우리 진주한테 전해줄라? 아빠가 건넨 건 진주 씨에게 필요한 채소. 진주야 이리 와봐. 네? 드디어 건네받은 진주 씨. 아빠 이거 어떻게 알고 챙겨왔어? 아니 양상추 한 줌이라고 적어져 있길래 나가 듬뿍 넣었슈. 한 줌이 그 한 줌이 아닐 텐데. 아무튼 고마워요. 아버님 오신 김에 무게 좀 재주세요. 무게 예. 재줘야지. 아 예. 이래저래 저울이 필요해 보이는 세 사람. 만약 저울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나요? 유레카! 디지털 기기가 사람들의 일상 깊숙이 파고든 요즘, 사람들은 점점 나의 존재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내가 더없이 중요한 존재죠. 한 글자 한 글자 집중해서 글씨를 쓰는 아이들. 이 작은 손 안에 나 연필이 있습니다. 저 왼손으로 글씨 쓰면 삐뚤빼뚤해서 오른손으로 글씨 쓰려고 연습하고 있어요. 또박또박 예쁜 글씨를 쓰는 법을 배울 때 연필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다양한 필기구가 있지만요. 연필은 쓰면 쓸수록 각 모서리가 닳면서 그 촉감들이 손끝에 깊숙하게 전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이 전달됐을 때 가장 좋은 글자에 힘이 생깁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대신 나 연필을 손에 쥔 아이들. 지금 그 기분이 궁금한데요. 컴퓨터로 쓰는 것보다는 연필로 쓰는 게 편안하고 느낌이 스르르 내려가는 것 같아서 연필로 쓰기 좋아요. 연필로 쓰면 쓱쓱 소리도 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잘 그려져가지고 연필로 글씨 쓰는 게 좋아요. 예전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진 않지만 이렇게 여전히 나만의 매력을 알아주는 어린이 친구들이 있어 나는 흐뭇합니다. 유레카! 오늘 머리 어때요? 제가 요즘에 거울 보는 게 취미거든요.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것도 깜빡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띵뷰 조은영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씻고 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얼굴, 바로 거울에 비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거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해요. 거울에 어떻게 사물이 비춰지게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거울은 보통 크게 나누면 곡면 거울과 또 평면 거울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일반 거울, 평면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다 보면요, 어떻게 해서 사물이 비춰지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거는 바로 빛이 거울의 경계면에서 반사가 되면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유리면에 알루미늄과 같이 반사되는 물질을 뿌려주는 걸 실버링이라고 하거든요. 이 실버링을 하게 되면 대부분은 반사가 되지만 극소의 빛이 투과가 돼요. 그래서 실버링한 면에 검정 페인트와 같은 불투명한 물질을 덮어주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빛이 반사가 되게끔 해준 거울이 바로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이 일반 거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명 거울은 어디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 자동차 사이드 미러는 공명 거울 중에서도 볼록 거울로 만들어진 거울인데요. 볼록 거울은 우리가 반사하는 빛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체의 실제 크기보다 더 작게 상이 맺히게 돼요. 그래서 자동차 거울 외에도 차가 돌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는 이런 도로 모퉁이에 볼록 거울을 많이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거울의 원리를 조금은 다르게 이용하는 특수 거울도 있는데요. 우리가 범죄 영화 속에 있는 그 취조실 기억나시죠? 취조실에 있는 거울이 단방향 투과성 거울, 즉 매직 미러라고 합니다. 이 매직 미러는 일반 거울에 비해서 빛 반사가 덜 되게끔 얇게 실버링을 해준 거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면 50%는 반사가 되고 50%는 투과가 되는 거죠. 만약에 양쪽이 다 밝은 곳에서 이 매직 미러를 보게 된다면 유레카! 최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활용이 가능한 제로에너지 건물. 최근에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하에 공공기관의 건물들이 제로에너지 건물로 지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이것도 바로 그런 건물이죠. 에너지공단 신사옥에는 총 4개 요소, 23가지 최신 에너지 절약 기술 및 신공법 등이 집약되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적의 건물 폭에 양당 코어를 적용했으며 층고 및 외피 면적을 최소화해 지중화함으로써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한 최적의 건축물을 계획했습니다. 패시브 요소로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를 유지할 수 있는 3중 유리 창호를 설치했고 외부 전동 차양으로 빛의 유입량을 조절했습니다. 옥상 정원으로 열섬 현상을 해소하고 태양광 발전, 태양열 급탕, 지열 에너지 등의 재생에너지로 건물 냉난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LED 조명, 전열 교환기, 쿨튜브, 광선방, 직광 채광 등의 다양한 액티브 요소를 활용해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세워졌습니다. 이건 태양광 집광 채광기인데요. 프리즘을 통해 받은 햇빛을 전속로로 전달, 에너지로 사용하죠. 또한 건물에 사용되는 조명은 모두 고효율 LED 조명이고요. 외부에 설치된 광선반은 햇빛을 반사시켜 실내 조명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해줍니다. 덕분에 최소의 조명 설비만으로도 건물 내부가 환해 보이죠? 건물의 지하에는 지열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만드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건물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모두를 지열로부터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곳의 규모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 인증을 받은 국내 업무시설 중 최대 규모라는데요. 그만큼 에너지 운영이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이곳이 있는 겁니다. 예, 이곳이 우리 건물에 두뇌라 할 수 있는 스마트 빌딩 센터입니다. 건물의 IT 기술을 활용해 전기, 공조, 방범, 방제 같은 여러 건축 설비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건물에서 쓰는 여러 가지 설비를 관리해 에너지 절감과 인건비 절감은 물론 건물 수명 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사옥에는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즉 뱀스를 구축하여 이 건물이 사용하고 또 생산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일목요연하게 관찰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면 에너지 사용량, 실내 환경, 건물의 탄소 배출량 등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10에서 30% 정도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나아가 건물의 쾌적한 환경 조성, 건물의 수명 연장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유레카!
화창한 어느 날 외출에 나선 진주 씨. 그런데 아니 진주 씨 얼굴이 어떻게 된 거죠? 입술부터 눈썹까지 삐뚤빼뚤 엉망이 된 화장. 도대체 진주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은 진주 씨의 학교 동창 모임이 있는 날. 친구들과 만난다고 곱게 화장을 하긴 한 것 같은데, 하지만 현실은 거울이 없는 세상. 아이고, 엉망진창이 된 화장 때문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민성아. 아이 저런, 민성 씨 얼굴은 또 이게 뭐죠? 덕지덕지 하얗게 얼룩진 얼굴. 아니 저기요, 지금 둘 다 웃을 처지가 아니라고요. 야, 나 얼굴에 뭐 묻었냐? 선크림 덕지덕지. 야, 나 화장 엉망이야? 엉망진창. 이제야 상황을 눈치챈 두 사람. 아이 그러니까 빨리 수습을 좀 해봐요. 야, 뭐 없어? 얼굴을 정돈하기 위해 비칠 만한 물건을 찾아보지만, 아유, 마땅한 물건이 있을 리가요? 저 여자 선글라스 꼈는데 가서 부탁 좀 해볼까? 그러자. 아하, 선글라스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려는 모양인데요. 초면에 죄송한데 선글라스 좀 잠깐 들여다봐도 될까요? 네, 선글라스. 네, 그러세요. 아이고, 초면에 이게 무슨 민폐인가요? 서로 먼저 정리하겠다고 야단인 두 사람. 허허, 거울이 없는 세상에선 모두 더 신경 좀 쓰자고요. 우여곡절 끝에 음식점에서 만난 동창생들. 진짜. 왜 이렇게 늦게 왔어? 한참 기다렸잖아. 아, 미안해. 오다가 얼굴에 뭐 묻어가지고 정리 좀 하고 오느라. 진짜? 야, 나도 집에 뭐 비치는 거 없어가지고 숟가락 보면서 막 눈곱 대는데 내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야. 비치는 모든 물건이 바로 거울. 나 봐봐. 볼록하게 빛을 반사하는 숟가락도 예외는 아닌데요. 야, 너 숟가락 봐봐. 하지만 선명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비추지는 못하니 깔끔하게 정리하는 건 무리지 않을까요? 자, 일단 모였으니 먹고 시작해야겠죠?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음식들 앞에 세 사람 모두 허겁지겁. 얼굴에 음식물이 묻는 것도 나 몰라라. 흡입하느라 정신없네요. 배불러. 왜 그런다. 야, 다 먹었으면 일어나자. 야, 내가 아까 계산했어. 가자. 밥도 맛있게 먹었겠다. 슬슬 자리를 이동하려는 세 사람. 그런데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시츄에이션? 설마 이건 물거울? 식사한 뒤 음식물이 묻지는 않았나 물에 비치는 모습을 통해 확인하려는데요. 근데 그거 보이기는 하는 거예요. 허리야. 야, 이건 뭐 보이지도 않고 잘 닦였는지 알 수가 없네. 너 여기 아직 묻어있잖아. 잘 좀 봐봐. 여기? 어디 우리 얼굴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물건 없나?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을 정돈하기 위해 꼭 필요한 거울. 만약 거울이 없다면 여러분의 세상은 어떨 것 같나요? 유레카! 이곳은 여러 문구류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곳. 당연히 나도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세상에 등장한 때는 사람들에 의해 흑연이 발견된 16세기 무렵이었죠. 지금과 같은 현대적인 연필은 그보다 한참 뒤인 1795년 프랑스 화학자 콩테에 의해 발명돼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46년부터 연필이 생산되었고요. 저희 박물관에서는 1955년부터 60년, 80년까지의 연필을 전시하고 있고, 당시에는 연필이 귀했기 때문에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에 아이들 선물로 인기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조 방법은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요. 흑연가루와 점토를 섞어 원통 모양으로 구워낸 연필심을 호미펜 2장의 나무판 사이에 넣어 접착한 뒤 알맞은 크기로 잘라내면 나무 몸에 흑연 심장을 가진다. 연필이 완성됩니다. 제조 과정에서 흑연과 점토의 혼합 비율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연필이 만들어지는데요. H는 하드니스, 단단한 정도를, B는 블랙니스, 검은 정도를 나타내며 숫자가 커질수록 H계열의 연필은 색이 옅고 단단하고 B계열의 연필은 색이 짙고 부드럽죠. 유레카! Can you feel my heartbeat? 안녕하세요. 띵뷰 조은영입니다. 많은 사람의 심장을 두근두근되게 만들어주는 거 바로 체중계죠. 이번 시간에는 체중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몸매를 관리하기 위해서 미용 목적으로 체중계를 구매를 하시던데, 사실은 갑자기 몸무게가 바뀌어서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지, 아니면 유아들의 성장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건강을 위해서 쓰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체중계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체중계는 사람의 몸무게를 재는 저울을 말하는데요. 예전에는 대저울에 추를 올려서 사람의 몸무게를 재는 분동식 체중계를 사용했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는 다양한 그런 자동식 체중계가 많이들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2가지를 준비를 해봤거든요. 먼저 기계식 체중계부터 살펴볼게요. 보통 체중계는 무게를 재는 발판이랑 그리고 몸무게를 표시해주는 계기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계기판에 눈금을 표시해서 바늘로 무게를 표시해주는 저울을 기계식 저울, 기계식 체중계라고 합니다. 이 기계식 체중계는 발판 아래에 스프링이랑 또 지뢰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발판에 사람이 올라서게 되면 이 지뢰가 스프링이 붙어 있는 측정 판에 이 발판의 움직임의 정도를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사람의 무게만큼 비례해서 스프링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눈금판이 돌아가면서 수치화된 무게를 표시를 해주는 거죠. 최근에는 눈금 대신에 디지털로 숫자를 표시해주는 짜잔 이렇게 전자식 체중계를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스트레인 게이지라는 그런 반도체 센서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 센서는 힘을 가해주게 되면 저항이 변하는 값을 측정을 했다가 이거를 수치로 변환을 시켜주면서 LCD 등의 전자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게다가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동을 하면서 체성분까지 알려주는 스마트 체중계도 나와 있다고 해요. 우리가 맨발로 전자식 체중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양발에 약한 전기가 흐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수분이 있는 근육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가 유레카! 특별할 게 없어 보이는 평범한 공장이지만 바로 이곳에서 특별한 점토가 만들어집니다. 말랑말랑 부드러운 요 녀석, 경량점토가 생산되는 곳이죠. 경량점토는 이름 그대로 가벼운 점토라는 말인데요. 같은 부피의 찰흙과 비교해 그 무게가 8분의 1 수준으로 가볍습니다. 나노 기술을 첨가한 신개념의 점토로서 촉촉하고 부드럽고 만질 때의 안락함, 편안함을 주는 그러한 점토입니다. 그리고 이 점토는 물감이나 사인펜 등을 섞어 자유로운 색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량점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합성수지 계열의 원료를 투입합니다. 하얀 밀가루 같기도 소금 같기도 한 이 원료가 어떻게 쫀쫀한 점토로 바뀔까요? 바로 다음 단계인 배합 과정을 통해서죠. 투입된 원료가 잘 섞이도록 밀가루 반죽을 하듯 기계가 휘휘 저어가며 골고루 섞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점성이 강해지는 모습이 보이나요? 잠시 후 쫀득쫀득해진 점토가 용기에 담겨 나오는데요. 여기서 잠시 나 점토의 진화 과정을 좀 짚어볼까요? 자연에서 얻어지는 찰흙을 시작으로 펄프 소재를 첨가해 만든 지점토와 밀가루를 섞어 만든 밀가루 점토를 거쳐 합성 수지 원료에 나노 기술이 더해져 한층 더 가벼워진 경량점토까지 진화해온 것입니다. 놀잇감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었는데 그 놀잇감을 좀 개발하다 보니까 애들이 집안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없을까 하다가 이제 점토를 계속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진흙점토에서 첨단 소재의 완구로 변신한 나 점토. 나를 빚어서 만든 상상 속 세계가 멋지지 않나요? 요즘의 아이들에게 나는 인기 있는 실내 놀잇감입니다. 여기에도 나 점토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요. 작은 손으로 오밀조밀 빚어내는 솜씨가 제법입니다. 그런데 대체 이곳에선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 점토 클레이로 본인이 원하는 캐릭터를 예쁘게 만들어 보고 그 본인이 만든 캐릭터로 이렇게 애니메이션 촬영을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촬영을 찍어보는 체험 공간입니다. 굴리고 말고 느리고 붙이더니 뚝딱 순식간에 예쁜 토끼 한 마리가 완성됐습니다. 주인공이 만들어졌으니 촬영을 시작해야겠죠? 촬영 보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 친구가 직접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건데 그럼 이 토끼를 또 조금씩 움직여주는 거예요. 한 번만 조금씩 움직여보세요. 이렇게 움직임을 한 프레임씩 찍은 뒤 편집 과정에서 이어붙이는 방식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인데요. 나 점토가 입체감을 잘 살리는 소재로 인정받고 있죠. 우리 팀 만든 거 보여줄게요. 어때요, 이 작품? 제법 그럴듯하죠? 제가 만든 캐릭터를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보니까 재밌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단순한 완구를 넘어 또 다른 세상, 상상 속 세계를 빚어내는 사물 점토. 나와 함께하면 일상이 즐거워집니다.